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테크 공급망 코로나 수요 감소 이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테크 공급망이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 여기에 수요 하락,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부품 공급업체 여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조사에서 애플은 수요 부진으로 여러 공급업체들에게 1분기에 에어팟, 애플워치, 맥북의 부품 생산량까지 삭감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수요 부진이 지금 중국 내수의 그 생산 라인까지도 줄이는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애플의 공급업체의 한 매니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 애플은 수요가 약세로 나타나,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다들 돈을 쓰기가 꺼려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한테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의 생산량을 지금 삭감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공급망은 최근에 갑자기 전환된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테크 공급망 코로나 수요 감소 이중고입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글로벌 경기가 수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는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이 영향을 미쳐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서 중국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월 초 중국 당국은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코로나19 검사, 강제 격리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규제,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배경이 있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 코로나를 막지 못했고 결국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그러면 우리는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것은 오히려 코로나19를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확산하게 만들었고, 지금 도심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거의 다 되었었는데, 지금 베이징과 같은 경우는 한 80%, 이제 100%까지 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사람이 이동이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 코로나19 환자가 물밀듯이 커져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것이 근로자의 부족 사태까지 양산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전자부품 공급업체 고위직 임원도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해서 직원을 격리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은 사람, 코로나19가 걸린 사람, 이것을 구분해서 줄 세우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화웨이에서 분리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아노이의 한 직원도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너 코로나19 양성 왔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라고 말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확진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렸다 해도 일주일의 격리기간 이 정도면 거의 낫고, 몸이 약한 사람은 더 중증으로 가는, 그래서 일단 한번 걸리고 이 순간을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듯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근로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장, 충칭, 안우이 등 지역 정부는 의료진을 포함해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들에게는 적당한 보호, 이 조치하에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증상 감염자 아니면 아주 가벼운 감염자들은 이제 병원이 아닌 일터로 가서 일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한 거죠. 즉 코로나19 무증상 환자들과 지금 일반인과 같이 근무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무증상 환자를 양산시키고 증상 환자도 양산시킬 수 있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장수성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코로나19 방역을 맡았던 임원은 현지 정부는 공장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모든 공장은 증상이 가벼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로 복귀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죠. 중국의 갑작스러운 제로 코로나 완화, 이것은 중국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노무라 수석 중국 경제학자인 루팅은 대도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것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세의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12월 주요 경제 지수는 약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나티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경제학자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의 개방은 제조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도시의 확진자 수가 설날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경제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대규모적으로 오히려 확산시킨 것은 이것은 확산이 확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외부 수요 부진은 중국 제조업이 2023년에 직면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19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결국 큰 문제는 외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하락, 이것이 중국 경제에 주는, 특히 중국 제조,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제조 급감, 이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2023년에 중국의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계적인 경기 부진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부 기업은 수요가 침체되는 시기에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겪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 약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지금 중국의 오더, 말하자면 물량을 얼마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일부 직원은 일단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게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리프레싱 하는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애플과 인텔의 공급업체 관리자도 우리 팀 절반 이상의 직원이 확진에 대해 생산 중단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요 부진의 시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집에서 쉬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연말이라 주문건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의 차질을 빚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죠.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SMIC의 한 매니저도 우리는 12월에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고 당시 우리 회사와 공급업체 중 약 50%의 직원이 확진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이런 확산세에 적응하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인 J&J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책임자인 조나체는 당분간은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말하자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당분간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러한 개방은 경기를 부양시키고 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분석하는 분석가도 있다라는 거죠. 즉, 이번 확진자 폭증, 이것은 결국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 뿐이다 라고 그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죠. 중국에서 엄격한 방역 대책인 제로 코로나의 해제 후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6억 명이 넘었다고 연합보와 동망 등이 2일날 보도한 것입니다. 매체는 중국 유행병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를 인용을 해서 코로나19의 전국 감염률이 지금 40%를 돌파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 인구의 40%를 돌파했다면 지금 시골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더 안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는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수도 베이징의 경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인 1,8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의 원사인 쩐샤이 쥐안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1일 시점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고점에 달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90%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주요 도시 주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피크 시기는 베이징 등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더욱더 빨리 퍼졌는데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중소도시로 이게 이동을 하고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춘절 연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인구의 대이동 이것을 인해 1월 중하순이나 정점을 맞을 것으로 연구팀은 관측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 매체인 금일두조는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베이징의 감염률이 조만간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확진 판정이 받지 않는 시민이 얼마나 없을 것으로 밝히기도 했죠. 매체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검사는 더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이 신속 선별과 자체검사,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정확한 관련 통계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매체에 올라온 다양한 코로나19 동향과 정보를 토대로 확산 시대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일두조는 이들 데이터에 비교적 일치하는 결론으로서는 현재 중국에서 절대다수의 도시 감염률이 50% 초과, 즉 절정에 이르렀고 일부 도시는 90%가 넘으면서 전국 감염자 수가 최소한 5억 6천만 명에서 6억 명에 이를 것으로 달한다고 지금 소개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일 오전 0시, 한국 시간으로는 1시까지 24시간 동안 31개 성시 자치구와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전날보다 615명이 적은 4,5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 누적 확진자가 43만 9,995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는 중국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죠. 특히 항공편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막지도 못했고 이 영향을 지금 세계에 또다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세계의 경기 하락 이것이 이중고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나빠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지금 최정점이 될 것은 춘절
이때가 최정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